실시간으로 한번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 뭐 이렇게 일정을 하다가 요즘에 총선도 대패를 했고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중에서 이제 총선 결과에 대해서 다 좀 우울해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조금 시간이 돼서 그렇게 이제 방송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뭐 시청자들 분들하고 뭐 혹시 뭐 댓글 같은 데서 나오는 얘기도 소통도 좀 하고 제가 이제 그 4월 10일 날 대통령실 앞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여당이 대패할 것이다. 그죠? 제가 그 출구조사 나오기 전에 벌써 여당이 대패할 것이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때 그죠? 오늘 두 분은 우연하게 제가 일정을 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그래서 그게 다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여당의 대패가 예상이 되는 건데 그러면 나라가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 잘 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도 그렇고 대한민국 망할 때도 그렇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간신이라 그럽니다. 간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보수 우파도 마찬가지죠. 망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임금이 망하고 있으면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전세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책을 봐보세요. 정말 충신들은 다 그렇게 말했지. 간신들은 나라가 망하는데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임금도 죽고 나라도 망하게 만드는 그런 폐역한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계속 총선 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무슨 소리 하냐, 200석 한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예?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애국자입니까? 아니다. 아니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 이상한 패거리들 있잖아요. 맨날 우리는 이겼습니다. 지금도 또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러고 있나?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영석이잖아요. 영석. 그죠? 그 사람들이요. 2000년도에 총선 때도 200석 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200석 한다 그랬는데 민주당한테 대패를 했죠. 근데 이번에도 무슨 만세 자기들끼리 몇 명 모이면 많아 보이지만 봤잖아요. 영석. 그냥 민폐만 국민들 앞에 끼친 거죠. 이런 참담한 결과 앞에서도 계속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신승리, 가스라이팅 이런 것을 시키면 계속 그런 거짓된 말에 속는 사람의 정신 상태나 영적인 상태도 심각한 겁니다. 병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진단이 정확해야 돼요.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가 돼요. 그렇죠. 오진을 하고 무슨 치료를 합니까? 오진을 하고.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깨어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잘 되고 있다는 사람들, 맨날 허풍만 치는 사람들, 간신. 거짓된 말만 하는 사람들, 이런 혹세무민하는 사람들 이제 없어져야 되거든요. 없어져야 맞습니다. 되죠. 없어져야 보수 우파 유튜브도 좀 없어져야 돼요. 맞아요. 그게 국민들을 속이잖아요. 맨날 난리 났다, 이겼다, 이제는 저쪽이 끝장났다, 맨날 사실과 다른 말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수렁텅이에 몰아가잖아요.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정세 분석
이런 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심하게 이런 일을 겪으면 정확하게 반성하고 깨닫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지, 여전히 정신 승리하고 여전히 현실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도 학교 맞습니다. 다닐 때 시험 한번 망칠 수 있죠. 시험 한번 망쳤을 때 반성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사람은 희망이 있는데, 현실 부정하는 거야. 뭐 문제를 잘못 냈느니, 꼭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남 탓을 해요. 맞아요. 핑계를 대고 자기 실력이 부족했음을 절대 인정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 선거판은 아시다시피 우파가 보수가 이제 대승을 하는 판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저쪽에서는 계속 이재명이 똥볼 차지, 사법 리스크가 있었지, 조국이까지 나왔지. 이런 선거는 지는 게 이상한 선거인데, 이렇게 패해도 뭐 약간 패한 게 아니라 대패를 했잖아요. 기가 막히죠. 저쪽이 192석이죠. 192석. 반대하는 사람. 이쪽이 108석. 192대 108이면은 이거는 뭐 정말 대패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중에 대패 중에서도 이런 패가 없어요. 근데 대승을 할 수 있는 판인데 이런 대패를 했는 것은 전적으로 나라를 이렇게 몰고 간 사람들 이번 다 쳐내야 돼. 맞습니다. 예, 쳐내야 돼. 박민수 같은 사람도, 박민수 의대 정원하면은 인기가 있어집니다 하면서, 제가 작년 9월 달부터 의대 정원 이런 거 하면 나라 망합니다. 안 됩니다. 예. 그런 포퓰리즘 선동하면은 끝납니다 했는데, 저 정광훈 집단도 의사 때려잡아야 됩니다. 의사 나쁜 놈들, 윤석열 만세 이러면서 더 망하도록 만든 사람들이죠. 그 집단은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이 의사들에 대한 반감을 표출했죠. 대한민국 의사들은 국민들을 치료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거기를 반감을 표출하고 그렇게 적대시하고 이렇게 하면 의사들이 말하잖아요. 의사도 사람인데 치료할 의욕이 안 생긴다고. 그렇게 해서 치료할 의욕이 안 생기면 국민 피해잖아요. 지금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의사들하고 합리적으로 해결을 했어야지. 진작했어야지 할 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저보고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반대한다, 무슨 이런 얘기들을 해댔는데, 실제로 국민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보시고, 보수 우파 국민들 특히 냉정하게 보시고, 맨날 거짓말하고 허풍치고 거짓된 사람들한테 팔려가고 돈에 팔려가고 이런 사람들 이제는 국민들이 쳐내고 퇴출시켜야 됩니다. 보수 우파들도 다 전시 집단에 돈에 팔려가는 보수 단체들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저보고 뭐 정강훈한테 뭐 돈을 받아 먹었니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지금 정강훈하고 거래 끊은 지가 4년입니다. 4년. 예? 지금 언제적 얘기를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정강훈 그 사람들도 굉장히 나쁜 게, 이충근 박사도 그렇고 김경재 총재도 그렇고 전부 다른 사람이 나쁘고 다른 사람은 돈 받아 먹는 추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잖아요. 뭐 이충근 박사도 뭐 원방에 100만 원을 줬네, 사무실 한 대 몇천만 원을 줬네. 저에 대해서도 그렇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2천만 원 받았다고요. 그 다음에 3천만 원 받았다고요. 그 다음에 5천만 원 받았다고 그러다. 그 다음에 7천만 원 받았다고 그러다고. 요즘에 1억 받았다고 그래요. 아 미쳤네 진짜. 이게 무슨 알 까는 것도 아니고. 진짜 집단 자체가 가만히 안 둡니다. 자꾸 그러면은. 최근에 뭐 사람들이 그 김웅민이 걔가 뭐 계속 나보고 1억 받았다고 뜨던데요.
이 방송 볼지 모르겠지만은 미친. 공개 사과 안 하면은 예. 그 부분을 고소하지 고소하겠습니다. 말아야 돼요. 고소하겠습니다. 고소해야 돼요. 7천만 원 받았다, 1억 받았다는 무슨 게 소리들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을 보고 얘기해. 사람을 우습게 봐서 내가 그렇게 궁한 사람이 아니에요.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도 내가 그쪽에 얼쩡거리겠지. 돈 받아 먹으려고.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돈 받아 처먹는 사람들밖에 더 돼요 지금. 그게 돈이 되는 거고 제가 돈에 뭐 한다 그러면은 뭐 다시 화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라도 기어 들어가서 돈 얻어 먹겠지. 사람 그렇게 초하게 만들지 말아요. 거꾸로 얘기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강훈 씨가 돈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순이를 통해서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줘요. 남순이를 통해서. 근데 다른 사람들 통해서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 앞에서 주지도 않아요. 근데 남순이 그분은 좀 충직한 건 있는 것 같아. 아무 말 안 하죠. 그런데 뭐 김웅민이네 주옥순이네 이런 사람 지가 봤대. 기가 막혀. 정강훈 그 사람이 돈을 주는 방법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남 앞에서 안 줘요. 아무도 야 남순이 해서 엄밀하게 줘요.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봤다는 자체가 다 거짓말이고 뭐 그거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최근에는 뭐 1억 받았다. 그러니까 1억 받은 셈이 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공개 사과 안 하면 이번에 고소합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저를 의사회 회장을 돈 받아 먹는 이상한 비도덕한 사람으로 그냥 잡놈으로 만들면서 고소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김웅민 반드시 고소합니다. 공개 사과하세요. 당신이 언제 봤어? 김웅민 앞에서 돈 1억 주겠습니까? 그게 처음에는 2천만 원, 1000만 원 하다가 왜 1억이 됐어? 남순희 씨한테 물어보세요. 남순희 씨가 100배 나요, 정광훈보다는. 김웅민이 같은 애들보다는. 조옥순 같은 인간들보다는. 조옥순 앞에서 주지도 않아요. 근데 지가 봤다고 온데 떠들고 다니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공개 사과 안 하면은 이번에 그냥 안 넘어갑니다. 명예훼손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진짜. 벌써 그것도 제가 거기에 그러면 내가 돈 받으려고 얼쩡거릴 것 같으면은 왜 그 사람하고 아예 딱 거래 끊겠어요. 돈이 없는 거 모르겠나. 아유 참. 제가 이런 말하면 참 부끄럽지만 제가 아스팔트에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도와주죠. 그럼 내가 도와는 사람들의 금액이 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억대예요, 억대. 제 재산을 공개해야 됩니까? 예? 부끄럽네요. 부끄러워요. 이런 진짜 부끄러워요. 가장 추접은 게 그러니까 돈 얘기하는 돈이잖아요. 그럼 가장 추접은 게 돈. 어떡하다 지금 내가 방송하다가 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지네보다 오늘 뭐 전국 얘기를 하려다가 갑자기 돈 얘기가 돈으로 타락시켜 나 진다. 이제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고 수준 낮게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그 사람들 수준 자기 야, 야, 정광훈 야. 집단의 그 수준이 그런 거지. 아유. 게임도 안 되는데 그렇게. 여기가 돈이 됩니까? 여기가 돈도 되지도 않지.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발 좀 이런 사기꾼들한테 아스팔트에 있는 사기꾼들한테 속지 맙시다. 맞아요. 월 100만 원씩 준다. 핸드폰 바꾸면 월 100만 원씩 준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좀 속이지 맙시다. 소화 가는 사람들도 나쁘죠. 그 속는 사람도 문제잖아요. 문제죠. 정강훈이가 핸드폰 가입하면 100만 원씩 준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다단계 사기 하지 마라. 예? 예. 그랬더니 그걸 정강훈 씨가 저를 형사 고소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찰서 가서 이게 다단계 사기가 아니고 뭐냐? 500명 가입시키면 100만 원 준다. 이게 전형적인 다단계지. 다 무혐의 나와요. 무혐의. 그런 걸. 정강훈 씨 저 고소 엄청 많이 했습니다. 형사 고소. 근데 저 신경도 안 써요. 변호사도 안 써요. 가서 왜? 저는 진실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요. 100만 원 받는다는 거 사기잖아요. 사기를 사기라 그러는데 무슨 고소를 해요? 사기가 아니래요. 사기죠. 사기를 사기라는데 엄밀하게 사기죠. 이번에 함석도 안 되는데
99% 된다면서 열성 나온다 했습니다. 아니 99% 된다고 하면서 그 7억에 판다 그랬잖아. 7억. 자기 육성이잖아요. 육성 네. 나왔던데. 자기 네. 육성이 있는데 뭐 김학성하고 정광훈하고 육성이 있는데 비례대표 치러. 자기 아닙니까? 영석인데 99% 된다고 7억에 팔라고 했던 거는 사기죠. 이런 거 경찰이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하겠죠. 제발 이런 집단이 있는 한 보수나 기독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정이라는 게 돼야 돼요. 맞습니다. 정의는 선택적 정의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에 눈을 감으면서 뭐를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조국이도 7억에 되지도 않는 거 7억에 팔아먹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 도덕성으로 무슨 나라를 구하고 그런 도덕성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고 멀쩡한 사람 아주 멀쩡한 사람을 아주 이상한 사람 만들어서 충성을. 제가 전파들 그 사람들하고 말하는 거는 말 같지가 않아서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 사람은 다 동일하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그러면서 무슨 저한테 무슨 참 아유 정말 그러니까 혐오감이 들고 안 되는 거예요. 국힘당도 마찬가지죠. 국힘당도 냉정한 반성이 없으면 대선도 희망이 없습니다. 대선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이번에 헛소리한 사람, 국힘당 망하게 한 사람, 다 이런 처벌해야 사람들을 됩니다. 다 쳐내고 냉정하게 겸손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나라가 이제 희망이 있겠죠. 맞습니다. 자기 핵심해야 됩니다. 자기 반성들도 하고 진짜. 그렇죠. 네, 철저하게. 그리고 보수나 기독교는요, 저는 뭐 정광훈 그런 사람들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패거리들을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자정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되잖아요. 기독청 뭐 수백억 받았다면서요. 돈 어디 갔어요? 이번에 영석 나왔으면은 그렇게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면서 현실을 봤잖아요. 현실을. 그러면은 제발 국민들도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네, 깨어나야 돼야죠. 이준석이 창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도 세석 하잖아요. 세석. 이준석 혼자서. 그렇잖아요. 이준석이 뭐가 있어요? 맞습니다. 추종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세석 하잖아요. 그런 참 이번에 제가 요즘에 들어서 많이 느끼는 게 저도 단체장이잖아요. 네. 걔들은 단체장 아니라고 회장도 아니라고 그러는 집단 그 정강훈 집단 그런 헛소리 하고 있지만은 그걸 또 믿어요. 그거를. 근데 저도 단체장을 하면서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은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단체장은.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잘 들어야지 임금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귀에 아부하는 소리만 잘 듣는 사람은 망합니다.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맞습니다. 망해요. 맞아요. 근데 나라 망하는 징조가 단체가 망하는 징조가 아부꾼들한테 놀아나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직언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둬야지 온데 아부꾼들 만세입니다. 최고입니다. 이번에 200석 합니다. 이런 이상한 소리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제가 뭐 어떻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느낌이 제가 일반 국민으로서의 느낌이 상당히 오만하다. 자기가 잘난 것 같아서 국민들은 잘난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 진솔하게 겸손하게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번에 국힘당 출구조사 딱 나왔는데 박형준인가 그 사람이 출구조사하는데 TV에 나와가지고 야 우리 국민들 도덕성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범죄자당을 이렇게 190석 되도록 출구조사는 200석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지지할 수가 있느냐. 근데 저는 그게 참 오만하게 들려요. 국민들은 범죄자당보다
국힘당의 그 오만, 독선, 그들만의 그거 공천도 저것들끼리 하잖아요. 저것들끼리 물갈이도 안 해요. 다 자기들끼리 갈라먹기. 비례대표도 자기들끼리 갈라먹기. 자기 친한 사람 줄 세우기. 윤 대통령 줄 세우냐, 한동훈 라인 줄 세우냐 이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국민들이 도덕 불감증이라고, 예수님이 도덕 불감증이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딱 왔을 때 아주 지금의 한동훈 국힘당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음행 중에 잡혀왔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도덕 불감증입니까? 죄인들, 이 사회에서 억압받는 사람들, 잘난 거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 예수님은요 죄인보다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 더 싫어해요. 근데 우리 국민들도 저는 이번에 그런 선택을 했다고 봐요. 이재명 조국이가 범죄자지만 그것보다 더 싫은 게 오만하고 교만한 건데, 맞습니다. 저는 너무나 오만하고 교만하게 저한테는 그래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대선이 지고 나서 그 오만함과 교만함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지. 그게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마음 편한 사람 없어요. 없죠. 하지만 살고 싶죠. 냉정하게 판단하고 냉정하게 진단하고 정말 기본부터 돌아가서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낮은 자세로 이렇게 하는 자세가 없고, 지금까지처럼 또 오만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하게 나는 대통령이네, 국민들 앞에 좌시하지 않겠네, 무슨 기강을 세우겠네 이런 소리 하면은 큰일 납니다. 또 망합니다. 저는 이 반성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갈까 오히려 걱정돼요. 정말 반성하고 정말 황골 탈퇴해야 되고, 정말 그런 아부꾼들이나 그런 것들을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국민들의 마음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을.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댓글에 뭐 이숙녀도 문제 많은데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예? 차단합니다. 이런 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사랑이. 사랑이 뭐예요? 모르죠. 응? 사랑이 뭐예요? 차단해버려요. 지금 어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그 얘기를 했는데도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가 낮아지는 자세로 이렇게 저는 해야 된다. 많이 우울하시잖아요. 기본부터 다시 해야 된다. 제발 거짓과 허풍과 정신승리에 더 이상 좀 속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승리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이제 그 맨날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고 거들먹거리고 허풍치는 윤영보라고 있잖아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장우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광훈 목사님 거기. 그 사람 뭐 특임 전도사인지. 예. 며칠 전에 법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정신병자. 그렇게 우리 광장 예배 옆에 와가지고 괴롭히고 나쁜 짓 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뭐 이동욱 회장이 뭐 고소를 잘한다 이러는데, 저는 아주 악하고 나쁜 사람 아니면은 저는 안 합니다. 저 가까운 분들이 아시잖아요. 제가 알죠. 마음이 여린 편이고 약한 편이고 너무 그렇게 열심히. 남한테 이렇게 분쟁하는 거 안 좋아하고, 이게 원래 제 성격이에요. 정말 악한 사람들은 제가 그런 사람들은 죄값을 받는 게 저는 정의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했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데요. 윤영보 같은 사람 했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데요. 그리고 반성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서 이제 피해 사실을 좀 말해주러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데 봤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북부지방법원인데 오늘 제가 북부지방법원에 갔다 왔는데 그 사건이 윤영보 그 사람 사건이 검사는 벌금형 좀 내려주십시오. 약식 명령 있잖아요. 그걸로 넘겼는데 담당 판사가 이거는 벌금형으로 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징역형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구공판으로 넘긴 거예요. 구공판으로. 여러분들 법원에 법정에 죄를 져가지고 법정에서 재판받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약식 기소로 넘어가는 벌금형 재판이 있고 구공판 재판이 있어요. 구공판으로 판사가 넘기는 거는 이 사람은 징역 사안이라고 검사는 벌금만 해주세요.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으로 해주세요 했는데 판사가 구속 사안으로 바꿨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굉장히 사건이 심각한데 안희연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얼마나 피해를 당했는지 이렇게 나와서 증언하라 그랬는데 윤영보 이 사람 사건을 보니까 또 정강훈 씨가 변호사를 안 대줬더라고요. 변호사를. 그렇게 자기 특임 전도사라 그러고 그렇게 뭐 돈은 막 그렇게 호텔에서 막 하고 그러는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따르는 사람을 변호사도 안 대준다. 그런 참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참 그 사람들 윤영보 같은 사람도 자기가 굉장히 악한 일을 했거든요. 안희연 목사님 몸도 불편한데 괴롭히고 그 앞에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이래놓고 자기들의 어떤 범죄나 잘못한 거에 대해 인식이 없어요. 범죄자 처벌받아야죠 그런 사람. 네. 김웅민이도 굉장히 악해요. 하는 게. 온갖 거짓말을 하고 그럼 죄값 받아야지. 무슨 고발을 당했네, 고소를 당했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문제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윤영보도 판사가 징역형으로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징역받아야죠. 심각하게 좀 자기의 행위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김웅민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거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앞으로 사실 거짓된 게 다 드러났잖아요. 학생은 시험 쳐보면 실력이 드러나듯이 선거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달아보는 거고 국민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저는 국민들이 어리석은 것 같은데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무섭고 냉정하고 그렇다. 현명하죠. 네, 현명하고 그렇죠. 국민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이번에 사실은 여당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제 정말 철저히 반성하고 철저히 또 무엇이 문제였는지 진단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국힘당도 진정성 있게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빨리 느껴요. 아무리 겉으로 이렇게 해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잘 느끼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약한가요? 제가 마이크
마이크까지 쓰는데 소리가 약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지나고 보면 참 안타깝죠. 너무나 사실 저희들이 정춘숙 사무실이나 대통령실 앞에서 했던 얘기가 그대로 현실화되고 이루어졌잖아요. 작년에 했던 얘기들, 의대 정원 문제 이런 문제들도 작년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다 귀를 닫고 있고 특히 뭐 국힘당이나 대통령실은 너무나 오만하더라고요.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저희들이 매주 대통령실 앞에 가서 직언을 하고 충언을 합니다. 근데 직언을 하고 충언을 하는데 전혀 듣지를 않아요. 맞습니다. 너무나 잘났어요. 너네들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뭐 우리가 감히 우리같이 고귀한 사람이 이런 식이니까 결국에는 참 이런 비참한 좀 참담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런 결과를 맞이하기 전에 그런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올바른 판단이 있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수 우파가 됐든 의료계가 됐든 의료계도 참 반성할 부분이 많죠. 의료계도 제가 한 1년 이상 계속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의료계도 아무런 답답한 게 없어요. 지금도 답답한 게 없다는데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이나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옆에서 구경하는 선배들이나 개원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꽃놀이 갈 거 다 가고 놀 거 다 놀고 자기네 일할 같지 않지. 그 고통받는 그 고통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후배들,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어린 전공의 의대생들은 우리 국민들이 됐든 의사 선배들이 됐든 그 아픔을 돌아보는 게 저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의대생들이 그리고 전공의들도 어리잖아요. 거의 자식뻘이잖아요. 전공의가 20대 말 30대 초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냥 협박만 하고 명령만 내리고 급박만 하고 요즘에 자식들도 그렇게 하면 잘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하는데 국민들은 막 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식 같고 아주 어린 전공의 의대생들 막 핍박하는데 잘한다. 이거는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고 의료를 망하게 하는 거고 제가 총선을 망하게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전을 하는 사회라든지 발전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요. 실패했을 때 조금 침울해졌을 때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타산지석 삼아서 잘못된 점을 돌아보고 개선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 의료계도 대부분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국민들도 총선도 승자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국민들을 속이고
제발 정강훈 저런 집단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뭐 개인 감정으로 그런 게 아니라 거짓되잖아요. 사람들한테 계속 거짓된 말을 하고 거짓된 결과를 낳고 또 망하는 결과를 낳고 비참한 결과를 낳으면서도 계속 가스라이팅 시키고 현실 부정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 민폐를 끼치니까 부디 그런 데서도 좀 깨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데 빠져있는 사람들도 그런 데 빠져있는 사람들 정상으로 안 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나머지 국민들이나 의사분들도 좀 이기적인 상태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좀 잘못됐다고 그러고 좀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저래서 어떡하나 저 고통 어떡하나 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좀 귀도 좀 기울이고 이렇게 하는 사회가 좀 좋은 사회고 대한민국도 그래야지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옆에 사람이 사기를 치든 피해를 주든 내일 아니다 나는 관심 없다 이런 사회가 되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북한이 김일성이가 나라 다 망칠 때도 야 그냥 네 일이나 신경 써 개인적인 일이나 열심히 해 이렇게 할 때 러시아도 망하고 북한도 망했듯이 대한민국도 조금 국민들도 또 특히 보수 국민들 또 의사들 이런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타적인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내 신경 쓸 바 없지. 옆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굶었다. 내가 안 굶으면 나는 고통은 없죠. 하지만 저 사람 일주일 굶었는데 어떻게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따뜻한 마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내 안 굶었기 때문에 뒤지든 말든 일주일 굶었든 말든 난 신경 쓸 바 아니야. 이런 사회가 참 무정한 사회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옆에 사람 지나가는데 일주일 굶어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모른 척 한다고 뭐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게 우파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을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나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나라 망하든 말든 옆에 사람들 다 망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희망이 없다. 잘못됐으면 좀 잘못됐다고 해야죠. 아무도 외치지 않잖아요. 이 사회가 벌거벗었는데 잘못됐는데 아무도 외치지 않거든요. 저도 하면서 나도 그만 외칠까 하는 생각에 유혹이 많이 들어요.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무정한데 나만 망하는 거 아니잖아. 뭐 의대 정원을 하든 보수가 망하든 뭐가 망하든 나 개인만 망하는 게 아니니까 개인적인 희생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하는 생각과 유혹이 사람이면은 들 수는 있지만 그랬을 때 그런 생각에 본인이 행동도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기적인 사람이라 그럽니다.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진짜 내 신경 쓸 바 아니잖아요. 옆에가 망하든 응? 나만 밥 먹고 살면 되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누가 뭐 꽤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는 뭐 머리가 나쁘냐고요. 하지만 그렇게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살 때 하늘에서 복을 받더라고요. 아멘.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근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여러분들 주위에도 보지만 그렇게 잘 돼요?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절대. 자기 뭐 조금만 손해봐 보세요. 난리 났다고 도와달라고 뭐 염치도 없이 전화하고 난리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개인적인 일에는
근데 나라 일에 대해서 같이 해보자. 신경 안 씁니다. 하나의 사례가 있죠. 면허 취소법 또 제가 한 1년 투쟁을 했는데 본인이 면허 취소가 되니까 취소법으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허 취소법 나 1년 동안 길거리에서 싸웠는데 좀 같이 싸우자 하니까 그건 관심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그냥 희생만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희생을 하면은 하늘이 보상해 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힘당이 패배한 것도 전부 꽃자리만 하려고 그러고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희생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솔직히 맞습니다. 내가 봐도 보수나 우파가 좌파보다 못한 거는요. 좌파들은 단결하고 희생하는 거는 해줘야 돼. 잘하더라고.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대신 감옥 가기도 하고. 그죠? 이번에 임종석이 봐요. 나가리 됐는데도 선거운동하고 돕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냥 다 무소속 출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번에 정강훈당이 60 몇만 표 한 게 다 사표가 됐다고 그러죠. 그게 국힘당 쪽으로 갔으면 몇 석이 더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역적이 완전 있죠, 진짜. 몇 석이. 그러니까 사표가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도 윤석열 대통령 팔이죠. 윤석열 대통령 팔이. 애국팔이 하다가 핸드폰 팔이 하다가 공천 팔이 하다가 기독청 팔이 하다가 결국에는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팔이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당 소속인데 정강훈당 찍으라고 하겠냐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들 찍으라고 한 것처럼 선전하고 뭐라고 그랬죠? 이팔 청춘? 이팔청춘 맞아요. 이팔 청춘. 참, 그게 바로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2하고 8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잖아요. 2하고 8하고. 그래서 이런 거에 또 속으면 안 된다. 제발 이제는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 상식에 벗어난 말들, 악한 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깨어나야 이제 보수 우파도 희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 우파 유튜버들 정말 저는 악하다고 생각해요. 양심 팔아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마세요. 맨날 그냥 무슨 뭐죠? 슈퍼챗? 제가 유튜브 하면서 슈퍼챗 받는 거 봤어요? 봤습니다. 응? 내가 돈 좋아하면 슈퍼챗도 하겠지. 예? 제가 뭐더라? 이거 선전도 안 하잖아요. 선전도. 그런데도 사람을 가장 비열하게 이동욱 회장은 돈 밝히는 사람이다. 누가 그래요? 아유 세상에. 참나.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아는 사람들은. 또 그걸 믿으니까 그게 개돼지나 똑같은 거죠. 그런 추종자들 또 그러고 떠들고 다녀요. 제가 보통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보통 밥값 30-40만 원씩 내잖아요. 그거 내는 걸 내가 냈다고 자랑합니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그런 거에 발발 떠는 사람 같으면 밥값 30-40만 원씩 그냥 퍽퍽 내겠어요? 제가 그렇지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진짜. 아유.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자기들 수준에서 생각하고
자기들 수준에서 그러는데 너무 그런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정강원도 가장 나쁜 게 D가 안 좋아요. 그 사람하고 가까웠다가 좋은 사람 뭐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나중에 되면은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요. 헤어질 때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광장 예배자들에게도 그리고 저하고도 가까운 분들에게도 헤어질 때 모습이 인간성이다. 헤어질 때 만날 때 모습이 인간성이 아닙니다. 헤어질 때 모습이 인간성이에요. 뒤끝이 안 좋은 거죠. 뒤끝이 안 좋은 게 인간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아주 그리고 갑일 때 안 좋은 게 갑일 때 모습이 인간성입니다. 자기가 갑일 때 어릴 때는 인간성 안 드러나잖아요. 직장에 밑에 사람이 상사한테 인간성 안 드러나지만 상사가 밑에 사람한테 하는 게 인간성입니다. 우리 경기도 의사회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인간성이 더러운가 안 더러운가. 근데 사람의 인간성은 갑일 때 차가 이제 최근에도 한번 앞에 살짝 닿았거든요. 가다가. 근데 그거를 반발을 갈더라고. 자기가 후진하다가 살짝 닿으면 반박 갑니까? 그게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거 한번 실천해 보려고요. 살짝 닿았을 때 안녕히 가세요 하는 실천.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수고하십니다 하는 그런 인간성. 식당에 돈 많은 2만 원 냈다고 아줌마 물 가져와. 아줌마 단무지 이거 어디 갔어? 뭐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병원에 와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예의가 바른데 꼭 그런 사람들 보면요 틀림없이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병원 와서 저도 옛날에 이제 직원들 많이 거느리고 병원 할 때 그런 사람들 되면 또 원장 면담하잖아요. 보면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요양병원에서도 부모님 돌아가시잖아요. 노인들. 제일 난리치는 게 1년에 한 번도 안 와보는 자식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꼭 와가지고 난리치고 정말 효도했는 자식들은 의사 선생님들한테 수고하셨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 사회가. 그래서 28 청춘이 뭡니까? 28 청춘. 28 청춘 그랬던 사람들 반성하세요. 정광훈의 그 도덕성에 동조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름은 일일이 거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상식이 있잖아요. 노인들한테 평생 100만 원 준다는 그 사기치는 게 그 잘못됐다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양심으로 무슨 나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합니까? 고성국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다면서요. 머리 좋다면서요. 그렇게 정세도 판단 잘한다면서요. 그러면서 그 100만 원 주는 거 그거 사기인지 모릅니까? 그런지 추종자들한테 하면서 노동력 착취하면서 파라솔 쳐놓고 그렇게 노동력 착취 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눈 감습니까? 기독청 수백억 받아가지고 사기치는 것도 눈 감습니까? 공천 장사하는 거 목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왜 정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한쪽에는 눈을 감고 왜 다른 사람의 티끌에 대해서만 유튜브 틀어서 목소리 높이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복 못 받아요. 보수 우파도 그러면.
잘못된 거는 잘못된다고 말할 줄 알고 양심도 좀 회복하고 뭐 이런 게 돼야지. 정말 저는 요즘에는 회의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아스팔트에 나오는 목사님들이나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 중에 그런 것과 그런 거짓과 함께하면서 아주 다른 나라의 다른 티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의사들하고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 목사들도 의사들하고 국민하고 이간질 시키더라고요. 어느 단체나 다 패자입니다. 의대 정원 문제도 다 패자입니다. 보시면 다 패자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형제 자매 국민이기 때문에 다 패자예요. 싸우면 패자예요. 가정 속에서 싸우면 가정 속에서 밖을 던지고 싸우면 다 패자라니까. 거기서 이겨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면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나와야 국힘당도 희망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종북 주사파만 이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보수에서도 활동을 좀 하면서 회의감을 많이 느끼는 게 좌파들이나 종북들이 저를 그렇게 욕하지 않아요. 이재명 씨가 저를 그렇게 욕하지 않아요. 난 못 들어봤어. 그런데 소위 보수인 척 하는 것들, 교회에 다닌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욕해도 저는 신경을 안 씁니다만은 그러면서 무슨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한다고 그러냐는 거죠. 냉정하게 옳은 것은 옳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밤중에 가만히,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 정직해야 되죠. 그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보수 우파나 아스팔트에 나와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저도 가만히 그런 사람들을 봐요.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아는데도 전파들이 그렇게 IQ가 낮습니까? 세뇌돼서 그렇죠. 세뇌는 아니고요. 세뇌돼. 요즘에 또 거기서 정신 차렸는 사람들 막 떠드는 거 보면은 다 알고 있었더라고. 사기라는 거 다 알고 있어서 이제 와서 무슨 무슨 뒤늦게 돈 터지는 양 뭐 떠드는데 몰랐냐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뭐 믿든지 말든지 저는 제가 이렇게 의료계에서든 이 사회에서든 이런 말을 하고 활동을 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이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크게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맘만 먹고 살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많이 뭔가 모자라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나라가 그래도 바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아직까지는 제 마음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일주일 굶었으면 나하고 별 관계는 없지만 저 사람 일주일 굶어서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이 아직까지는 제가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없이 일주일 굶든 뒤지든 나는 몰라. 나는 내만 살면 돼. 이런 마음으로 자꾸 변화되라는 유혹은 있어요. 저도 유혹은. 나라야 망하든 말든
다 뭐 이 사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이 대한민국이 북한과 같은 암흑이 되고, 이번에 총선 결과도 약간의 그 암흑의 약간의 체험이잖아요. 예? 좌파들이 190석을 하는 그 암흑의 체험인데,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좀 자기 반성, 그런 게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젖는 현실보다 그런 정말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할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든 국힘당이든 또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든 정말 반성을 할까? 반성을 안 하는 집단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실시간 방송을 좀 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마무리를 1시간 좀 했으니까 하려고 하는데, 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댓글로. 뭐 요즘에 말하는 소통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사회에 대해서 좀 따뜻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선동하지 말고요. 유튜버들도 너무 장사 속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거를 정말 쳐내야 됩니다. 거짓됐잖아요. 거짓임을 알면서도 침묵.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거든요. 거짓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돈에 팔려다니는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을 쳐내야지 보수 우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외면해야지 보수 우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꼴란 몇 명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숫자 좀 더 많이 모였다고 괄시하고 무시하고 뭐 세상을 다 얻었냐 거들먹거리고, 보수 우파 내에서 다 이게 지금 이게 다 뭐 소멸이라 그러나 많이 그렇게 돼서, 정강훈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들 좀 집회하면 몇 명 모인다고 뭐 나라를 얼마나 거들먹거려요. 조우행 목소리 듣기도 싫어. 저도 듣기 싫습니다. 정말 역겨워요 목소리가. 엄청나게 뭐 구름대처럼 모여서 현실을 좀 깨달아요. 현실을. 그렇게 속고도 계속 속는 사람. 한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나쁘지만요,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속는 사람은 속는 사람 공범입니다. 공범. 맞습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는 불쌍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요, 공범이고 좌파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회를 정말 나쁜 쪽으로 몰고 가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자유민주주의를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옳다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을 이걸로 마치고요. 그냥 오늘 방송한 거는 그냥 여러 가지로 좀 갑자기 오늘 또 북부지방법원에서 그 윤영보 때문에 오라고 그래서 그 윤영보의 끝으로 한번 이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게 윤영보 그 공소장이거든요. 법원에. 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윤영보 공소장. 판사가 왜 징역형으로 했느냐? 범죄 행위, 윤영보의 범죄 행위 해서 아니한 그 새끼도 봐봐, 개새끼 중에 산 개새끼야. 읽기도 힘들어 이게. 범죄, 이걸로 이제 범죄 행위라는 거죠. 범죄이죠. 그거 아무나 돌고 넘어지고. 아니 개새끼야, 너 죽으려다가 살아났잖아 이놈아. 근데 이 새끼야, 응? 미친 새끼야. 아유, 네, 읽지도 못하겠다. 이런 거를 해놓으니까 이건 구속사안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피해자 아니한에 대해서 19금 강의 부탁해요. 이 거짓말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이걸 가지고 거짓말로 음란 불로고 이거 다 기소됐습니다. 징역형 사안입니다. 계속 떠들어요. 떠들면 추가로 또 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죄가 아니면 여기 왜 공소장이 있겠어요? 아니야 목사님 19금 강의 호흡분 나야 부탁해요. 돼. 응? 이런 뭐 야한 사진 막 올리고 이런 거 다 거짓말이라니까. 응? 저에 대해서는 또 범죄 사실이 이동욱하고 노래방에서 놀았던 여자들입니다. 저하고 노래방 갔는 여자분 계세요? 응? 노래방 가라고 가르치나 보죠. 나쁜 놈들. 뭐 여기 다 읽기도 힘들어요. 범죄가 참 보니까 너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을 해가지고 뭐 내가 뭐 백신 그 피해자들한테 돈을 받았더니 백신 피해자분들 저한테 돈 준 사람이 있습니까? 이 공개 방송이잖아요. 있어요? 있으면 근데 손들어. 오만 거짓말 백신 피해자들한테 뭐 돈 받았더니 뭐 예? 뭐 참 지저분하게 예? 돈 가지고 얘기하는 거 제일 지저분한 거. 돈 같은 걸로 그러니까 제일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지저분하죠. 그럼요. 저보고 요즘에는 1억 받았대 정광훈한테. 미친 1억이나 있냐고 중고 있냐고 그랬어요. 아니 왜 1억이 됐냐고 돈이 갑자기. 그래서 참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거짓말 좀 하지 맙시다. 어? 점점 알까는 것도 아니고 4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그러니까 당신들이 대가리가 깨졌다는 거예요. 사람 좀 우습게 만들지 말고. 하여튼 내가 이 공소장을 오늘 북부지방법원에 가서 이거를 받아서 또 법원에 갔는 김에 또 뭐 어떻게 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저도 뭐 어떤 걸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 나라든 국힘당이든 맞습니다. 대통령실이든 아스팔트에 나와서 그런 분들도 정말 반성하고 사람이면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올바른 길로 가면 저는 뭐 그런 사람들은 다 화합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제가 그렇게 뒤끝이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끝까지 악한 사람들 아까 저 읽지도 못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고소 당할 만 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맞습니다. 고소해야 됩니다. 뭐 개새끼야 오만 거짓말 다 해놨는데 그걸 그러면 그냥 둡니까? 예? 그런데도 그 대가리가 깨진 사람들은 고소한 사람이 너무하대요. 근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정말 그런 행동은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잘 반성하시고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특별히 댓글 같은 걸로 하실 말씀들이 있나 싶어서 제가 좀 오늘 방송도 했는데 그 특별하게 하실 말씀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오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국자여 속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애국은 무슨 애국 속지 말자 선이님 맞는 말씀이죠. 그건 애국도 아니에요. 윤영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 애국도 아니고 인간의 기본이 안 된 거죠. 기본이 이 사회에서 기본이 안 된 거죠. 사람들은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안 된 행동 해놓고 피해를 당했는 것처럼 김홍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런 기본이 안 된 거를 가지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1억을 받았느니 뭐를 돈 때문에 하느니 째째하느니 째째한 사람이 50만 원 60만 원 밥을 어떻게 삽니까? 당신은 사? 김홍민이 당신은 사냐고 밥을 수시로. 하여튼 오늘 방송해서 감사드리고
조금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한 번씩 저는 이렇게 소통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